지금 미국 의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0년 동안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고치지 못했던 딸의 만성 기침을 하버드 의대 교수가 한국에서 가져온 단돈 3달러짜리 차 한 잔으로 해결하겠다는 충격적인 발언 때문인데요. 처음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최고의 병원들과 의사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던 하버드 의대 내부에서조차 해당 교수가 딸의 치료에 눈이 멀어 드디어 미쳤다는 조롱 섞인 반응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때는 뼈에 금이 갈 정도로 기침이 심했던 해당 교수의 딸이 단 2달 만에 한국의 차 한 잔으로 씻은 듯이 나았다는 소식이 퍼졌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연구비만 수천만 달러가 투입된 최신 치료법들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자 과학자들은 저런 민간요법에 굴복할 순 없다며 집단 회의를 소집하고 미국 SNS와 학계는 이걸 두고 치열한 논쟁까지 벌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해당 교수가 딸에게 먹인 차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미국 의학계는 결국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의대 호흡기내과 주임 교수인 마이클 스톤이에요. 어릴 적부터 숨쉬는 것조차 어려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을 살릴 방법을 꼭 찾아야겠다는 다짐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죠. 그 열망 덕분인지 지난 수십 년 동안 호흡기 질환, 특히 만성기관지염 분야에서 꽤나 이름을 알려왔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를 세계 최고 전문가로 만들어준 그 오랜 경력이 정작 제 가족 앞에서는 별 소용이 없었다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경험담이에요. 사실 제 딸 에밀리가 지난 10년간 원인 불명의 만성 기침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토록 많은 환자를 살려냈으면서도 정작 제 딸은 못 고치고 있었으니 의사로서나 아버지로서나 더없이 큰 좌절이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의대에 진학하며 호흡기 질환을 선택했던 건 아주 단순한 계기였어요. 본과 시절 병동 실습 때 한 소아 환자가 제대로 숨도 못 쉬고 힘겹게 폐렴과 싸우다 결국 세상을 떠났는데 그 광경이 제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죠. 내가 호흡기 질환을 정복해야 한다. 그날 가슴속에 그렇게 깊이 새기면서 이후 제 모든 열정을 그 연구와 진료에 쏟았어요. 그리고 운 좋게 세계적 권위를 갖출 만큼 역량을 키워왔죠. 하버드 의대에서 호흡기내과 주임 교수로 부임할 때만 해도 인생의 정점을 찍었다 생각했는데 인생은 참 예측 불가하더라고요. 제 딸 에밀리가 어느 날부터 기침을 멈추지 않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별것 아니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기침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각해지더니 결국 일상생활도 힘들 정도로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스스로가 제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오히려 딸의 상태를 초기에 가볍게 본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치료하면 금방 나을 거야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신약 임상, 면역치료, 기관지 내시경 시술할 것 없이 온갖 최신 치료법을 총동원해도 에밀리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마치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갈수록 악화만 되었어요. 혹독한 스테로이드와 항생제 치료 후유증으로 딸이 몸져놓을 때면 저는 사람들 앞에서 세계 최고 전문가라고 불리는 게 그저 부끄러울 뿐이었죠. 그 상황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라요. 남을 살리는 일을 평생 해왔는데 제 딸이 제 눈앞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이었으니까요. 몇 년 전부터는 전 세계 유명 병원을 전전했어요. 메이오 클리닉, 존스 홉킨스 독일과 프랑스, 영국의 최고 호흡기 병원들까지 인맥을 총동원해 의뢰했지만 다들 똑같이 원인 불명이라는 진단만 내렸습니다. 약물과 시술을 통해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어도 근본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죠.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에밀리는 극심한 기침 발작에 시달려 밤에도 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 울며 호흡곤란을 호소했습니다. 어느 날은 기침이 너무 심해져 갈비뼈 부근까지 통증을 느끼더니 결국 흉골에 실금이 갔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보다 더 괴로운 건 없거든요. 게다가 아내 앤도 딸 걱정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몸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딸의 결혼식이 몇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렇게 누워 지내다시피 하니 제대로 식장에 서기나 할 수 있을지 모두가 회의적이었죠. 예비사위인 마크마저 혹시 결혼식을 또 연기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자 에밀리는 스스로 인생이 망가진 것 같다고 절망하며 울부짖곤 했습니다. 의사이자 아버지인 제가 도대체 무엇을 더 해볼 수 있는지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바로 그때쯤이었어요. 한 번도 관심을 둔 적 없던 비전통적 치료법이라는 세션을 무심코 들르게 된 건 하버드 의대 연례 컨퍼런스의 대체의학 세션이었는데 평소 같았으면 비과학적 민간요법이라며 쳐다도 안 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은 제발 무언가 단서라도 얻고 싶은 심정으로 시간표에 있는 모든 발표를 다 챙겨보다가 한국계 연구원인 김지원 박사의 동아시아 전통 차의 항염증 효과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사실 처음엔 이런 차 같은 민간요법이 무슨 의학적 근거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듣던 중 특정 만성기침 환자에게 놀라운 개선 사례가 있었다는 내용이 귀에 딱 꽂히더라고요. 원래 같으면 그냥 흘려들었을 텐데 제가 얼마나 절박했던지 작은 실마리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절 이끌었죠. 발표가 끝난 뒤 곧장 김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제게 매운 생강차가 특히 기침 완화에 효과가 크다는 논문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선 수백 년 전부터 이런 특수한 생강차로 기침과 기관지 질환을 다스려왔다는 말을 덧붙였죠. 솔직히 처음에는 전통차가 뭘 얼마나 해결해 주겠어 싶었지만 그래도 그날만큼은 간절함이 앞서서 어떻게든 더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김 박사는 저에게 조그만 샘플팩을 건네며 혹시나 도움이 될지 모른다고 권해주었어요. 저는 설마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며 반신반의했지만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 집에 돌아와 에밀리에게 조심스레 제안했죠. 그런데 에밀리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이제 와서 또 다른 민간요법을 시도하는 건가요? 라며 거들떠보지도 않더군요. 저 역시 속으로는 별 기대가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먼저 한 모금 맛을 봤습니다. 솔직히 이게 약인가 싶을 정도로 매우면서도 씁쓸한 향이 콧속을 훅 파고들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차와는 전혀 달랐죠. 매콤한 생강 특유의 맛이 기도를 훑고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뜨거운 열감도 느껴졌고 차라고 하기엔 매운 향신료, 음료에 더 가까웠어요. 아직 서양의학적 근거도 찾지 못했으면서 이 강한 맛이 과연 무슨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컸습니다. 병원 동료들에게 생강차가 만성기침에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한번 언급해봤다가 동정 어린 시선을 받았어요. 어떤 의사는 스톤 박사도 별 수 없네요. 민간요법이라니라며 노골적인 비웃음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딸을 살려야 했기에 체면 따위에 마음을 쏟을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에밀리는 전혀 그 차를 마시려고 하지 않아 상황은 여전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에밀리의 증상이 어느 날 밤 극적으로 나빠졌어요. 기침 발작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오니 숨을 고를 틈이 전혀 없었고 밤에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해 얼굴빛이 파랗게 질렸죠. 예비사위 마크가 다급히 연락을 해와 결혼식을 또 미뤄야 할지 모르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는 비로소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각오가 들었습니다. 딸이 평생 꿈꿨던 결혼식마저 무너지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결국 김 박사에게 다시 연락해 생강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요청했죠. 그녀는 아주 정성껏 생강차의 전통 제조 방식과 한국에서의 오랜 사용 역사를 설명하면서 단순히 마시는 차가 아니라 몸속 염증을 다스리는 과학과 지혜가 녹아있는 치유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한국 전통 생강차는 그냥 마트에서 파는 흔한 차가 아니었어요. 토질과 기후 조건이 맞는 특정 지역에서 자란 무농약, 생강, 도라지, 대추, 감초, 계피를 황금 비율로 섞어 며칠간 약탕기로 달여내는 등 굉장히 세심한 공정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현대화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 전통 방식대로 담그는 과정이 핵심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제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최상의 생강차가 있는데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국에 오셔서 함께 제대로 시도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어요. 하루 이틀 마신다고 낫는 게 아니고 최소 몇 주는 장기적으로 섭취하면서 몸 상태를 조절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죠. 솔직히 처음엔 좀 황당했어요. 결국 이 차 한 잔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 한국까지 가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이미 서양의학의 온갖 치료법이 실패했고 딸은 결혼식이 임박한 상황에서 몸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보이니 전혀 예상치 못한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라 여겼습니다. 평소 생강차를 아예 거부하던 에밀리조차 이번엔 결혼을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아요. 무슨 방법이든 다 해볼래요라며 눈물을 글썽였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그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가보자고 결심했어요. 다만 2개월간 자리를 비우는 건 제 병원 업무에도 상당한 타격이었고 동료 교수들은 스톤 박사가 이러다가 병원 평판에 먹칠하는 건 아닐까라며
노골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긴급 휴가를 끊어내듯 내고 아내와 딸을 데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사실 저도 갈등이 컸습니다. 의학 논문의 근거가 빼곡한 치료법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무모하게 움직여도 되는 걸까? 그런데 다행히도 절박함이 두려움을 압도한 거죠.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김 박사가 직접 마중 나와줬습니다. 저는 당연히 서울 시내의 대형 한의원 같은 곳으로 안내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녀는 오히려 충청도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의아했지만 일단 길을 나섰죠. 몇 시간 차를 달려 도착한 곳은 푸른 들판이 한눈에 펼쳐지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는데 낡았지만 고풍스러운 한옥에서 100년, 아니 200년은 되어 보이는 오래된 한약 도서들과 약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 박사의 할머니는 저희를 반갑게 맞이하시더니 에밀리의 맥을 직접 짚어보고 기침 소리를 유심히 들으셨죠. 그리고는 폐를 차가운 기운이 감싸고 있구나. 특별히 담가둔 생강차가 있으니 걱정 말고 마시면 된다며 편안한 미소를 띠셨습니다. 솔직히 현대과학적 장비 하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온갖 전문 장비가 있는 하버드 의대나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그토록 못 찾았던 방법인데 과연 이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죠. 그래도 이왕 왔으니 일단 부딪혀 보자는 마음으로 에밀리에게 할머니가 내어주신 생강차를 권했습니다. 에밀리는 처음에는 정말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이미 한번 맛본 전적이 있어서 그 맵고 쌉싸름한 맛을 떠올렸나 보더라고요. 결국 제 눈치를 보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에 마지못해 마시기 시작했죠. 그날 밤은 사실 가족 모두가 피곤했어요. 장거리 비행의 시차도 겹쳐서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싶어서 다들 방에 들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에밀리가 한옥방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려다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할머니가 거긴 신발 신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야 라며 등을 찰싹 때리신 거예요. 평생 누구에게도 맞아본 적 없는 에밀리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얼어붙었고 저도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어찌해야 할지 몰랐죠. 급히 김 박사가 한국에서는 실내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큰 실례예요라고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에밀리는 서둘러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순간 아빠, 바닥이 왜 이렇게 따뜻하죠? 이런 시스템은 도대체 뭐예요? 라며 크게 놀라더군요. 온돌이라는 한국의 전통 난방이라는 설명을 듣고 딸은 바닥에서 열기가 은근히 올라오니 아늑하고 건조하지도 않다며 감탄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라디에이터나 에어컨 같은 강제적인 공기 순환 장치 때문에 공기가 너무 건조했고 그 탓에 기침이 더 심해졌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죠. 놀랍게도 딸은 그날 밤 기침 발작 없이 무려 3시간이나 연속으로 잠들었습니다. 물론 3시간이 뭐 대단하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에밀리가 지난 1년 동안 한 번에 1시간 이상 제대로 잠잔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 모두가 그 3시간을 기적처럼 여겼습니다. 저는 혹시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잠들었을 수도 있겠다며 조심스레 생각했지만 차츰 에밀리의 안색이 밝아지는 것을 보며 가슴속에 작은 불씨처럼 희망이 피어오르더군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이곳에서 생강차 관련 전통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김 박사와 할머니가 직접 재배하시는 생강 비가림하우스로 안내해 주셨는데 무엇보다 토양이 남달랐습니다. 적절한 미네랄과 유기물이 풍부해 생강의 중요한 유효 성분인 진저롤 함량이 아주 높다고 하더군요. 제게는 그야말로 새로운 발견이었죠. 실제로 생강 성분을 연구한 논문들이 세계적으로 꽤 있긴 하지만 이곳에서 자란 생강의 진저롤 함량이 훨씬 높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조 과정도 하나하나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는데 생강을 깨끗이 씻어 얇게 썰고 도라지나 대추, 감초, 계피 등을 정교하게 배합해 몇 번이나 끓이고 숙성하는 작업이 정말 정성스러웠어요. 현대식 머신으로 간단히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일일이 열과 온도를 세심하게 조절하며 사람 손으로 직접 다루니 품이 보통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할머니는 차 한 잔에 마음을 담아야 몸도 함께 편안해진다며 완전히 전통식으로 만드는 과정이야말로 진짜 효과를 내는 핵심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과학자 입장에서 이 차를 샘플로 채취해 성분 분석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김 박사의 도움으로 서울에 있는 연구소에 의뢰했죠. 처음엔 그곳 전문가들도 생강차에 특별한 점이 있을까 하며 반신반의했지만 제가 직접 논문과 데이터 작성을 거들면서 꼼꼼히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분석 결과
여기서 생산된 생강으로 만든 차에는 항염증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 성분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어요. 물론 아직까지 명확한 임상 자료가 부족해서 일반화하기엔 이르지만 적어도 이 생강차가 왜 통상의 대량 생산 생강차와 다른 작용을 보이는지 실마리를 어느 정도 찾은 셈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에밀리는 매일매일 생강차를 마셨어요. 맵고 쓰다고 투덜거리던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몇 번의 희망과 절망을 겪은 끝에 이제는 이 차를 거의 믿고 의지하는 분위기가 되더군요. 아마 자신의 몸이 직접 좋아지는 걸 체감했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2주째 되던 시점부터 밤에 기침하는 횟수가 서서히 줄어들었고 1개월을 넘기니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러자 에밀리 스스로도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이전엔 식욕이 아예 없어 몇 숟가락 뜨기도 힘들어했는데 점차 밥도 챙겨 먹고 얼굴색이 살아나더라고요. 제 입장에선 이 과정을 그냥 마법이라고 치부하기엔 아직 과학자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병원의 협조를 얻어 에밀리의 폐 기능, 염증 지수, 산소 포화도 등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상세 데이터로 축적했어요. 결과는 꽤 명확했습니다. 이전에는 만성염증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는데 한국에 온 지 한 달 넘게 되면서 그 수치가 서서히 하락해 정상 범주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인 거예요. 저는 그 데이터를 하버드 의대 동료들에게 전송했는데 처음에는 설마 그럴 리가 있느냐고 의심하던 이들도 연속적인 수치 변화를 보고는 이건 단순한 플라시보 효과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분명한 개선이라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접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자생한방병원 같은 곳에서 양방과 한방이 협진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된 거죠. 예를 들어 디스크 환자를 MRI로 진단한 뒤 양의사가 수술 가능 여부를 평가하고 한의사가 침 치료와 한약을 병행해 시너지를 낸다고 하더군요. 개인적으로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 어떻게 한 병원에서 한 환자를 함께 진료하지 하고 의아했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 각자의 장점을 살려 환자를 종합적으로 치료해 나가는 모습이 꽤 합리적으로 느껴졌어요. 거기서 한약재 연구소도 구경했는데 고해상도 분석 장비로 생강의 유효 성분을 추출 정량화하고 표준화 연구를 진행 중이었어요. 전통의학이라 해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겠구나 하고 깨달았죠. 김 박사도 한양방 협진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한국은 관련 보험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환자들이 큰 비용 부담 없이 종합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단순 치과 치료만 받아도 수백 달러가 훌쩍 넘어가는데 여긴 한 번에 다양한 치료를 받고도 환자 부담이 비교적 적다니 하고 말이죠. 그렇게 2개월간 한국에서 지내며 에밀리는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기침 발작은 옛날만큼 잦지 않았고 한 번씩 발작이 와도 예전처럼 숨을 못 쉴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어요. 온돌방 생활이 호흡기 개선에 유익했는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거친 공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만족해하더라고요. 정기검진 결과도 서서히 좋아지는 추세였고 체중도 눈에 띄게 늘어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이쯤 되니 김 박사의 할머니는 이젠 대강 몸이 안정을 찾았으니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이 생강차 복용만 꾸준히 하면 결혼식 때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정말 그 말대로일까 반신반의하면서도 딸의 눈빛이 확실히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에밀리가 비행기에 오르기 전 할머니께 울면서 덕분에 살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저희가 마실 수 있게 직접 담가두신 생강차 팩들을 잔뜩 챙겨주셨고 자세한 레시피와 주의사항도 알려주셨어요. 김 박사 역시 함께 수집한 임상분석 자료를 제게 넘겨주며 미국 돌아가셔서 꼭 공식적으로 연구를 이어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고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놀랍게도 에밀리는 거의 기침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기내가 건조해서 조금만 자도 금세 발작이 일어났는데 이번엔 적당히 수분을 보충해 주기만 해도 증세가 굉장히 잦아들었죠. 그러자 아내와 저는 서로 눈이 마주친 순간 그간의 눈물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소리 없이 울고 말았습니다. 딸을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지켜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귀국하자마자 저는 먼저 하버드 의대 동료들과 병원 관계자들에게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일들과 수집해 온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었죠. 어떻게 단순 생강차와 온돌 같은 전통 방식이 만성 기침을 억제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지만 딸의 전후 사진과 의료 기록, 한국의 한양방 협진 사례 등을 하나하나 보여주자 점차 그들도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병원 측에서는 이건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며 곧 대규모 세미나를 열어보자고 결정했고, 저는 김 박사가 보내준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한국 전통 생강차의 호흡기 질환 치료 효과에 대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마침내 에밀리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죠. 이 결혼식은 여러 번 연기되어 온 터라 가족 모두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식당일 아침,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차려입은 에밀리가 저를 바라보는데 예전처럼 앙상하고 파리했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생기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체중도 많이 회복되어 뺨에도 혈색이 돌고 드레스가 너무 헐렁할까 걱정했던 때가 무색할 만큼 건강한 자태로 빛나더군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 통로를 걸으며 이 아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것만도 기적 같은데 이렇게 당당하고 예쁜 모습으로 서약을 한다니 하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에밀리도 예식 내내 한 번도 기침하지 않고 또렷한 목소리로 서약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객들은 그 모습에 눈물을 글썽였고 저 역시 사람들 앞에서 서럽게 울고 말았습니다. 딸이 살아서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생에서 더 바랄 게 없구나 싶었어요. 결혼식이 무사히 끝난 뒤 저희 가족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이나 그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이 경험을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순 없다. 사람들을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된다면 한국 전통 생강차의 효과를 제대로 연구해 보이자. 곧바로 세계의학 저널에 논문을 투고했고 상당히 파급력 있게 보도되면서 미국 NIH 국립보건원에서도 대규모 임상시험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새에 빠르게 흘러갔지만 저는 그 중심에서 분명히 느꼈어요. 지금껏 서양의학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어쩌면 동양의학과의 협력으로 길을 찾을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최근 저희 딸 신혼집은 대공사를 하느라 바쁘답니다. 그때 에밀리가 한국에서 온도를 겪고 난 뒤 라디에이터를 쓰려니 너무 답답하고 불편해서 바닥을 모두 온돌로 바꾸기로 했거든요. 아직 완치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더 개선될 희망이 보여서 너무 행복한 요즘입니다. 혹시 한국 분들께서 생강차 외에도 효과를 본 음식이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